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군대라고 해요. 군대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입시 지옥, 또 부모님 세대의 과도한 희생, 청년들의 진로 고민까지요. 이 모든 걸 군대 시스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말 담대한 제안인데요. 와,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지 오늘 저희가 한번 그 속을 끝까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요. 단순히 뭐 군대를 바꾸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서 한 국가의 교육, 국방, 심지어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목적까지 완전히 재설계하자는 거대한 비전인 거죠. 그렇죠. 언뜻 들으면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요. 아,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설계도의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이 자료는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네, 맞아요. 청소년들은 오로지 시험 정답 맞히기 위한 공부에 10대 시절을 전부 쏟아붓고 부모님들은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떡볶이 장사까지 해가면서요. 아, 그 표현이 있었죠. 네, 자녀 학비를 대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딱 한마디로 헛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헛된 시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 제안의 해결책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바로 군대를 전 국민의 대학교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군대를 대학교로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청년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서 그곳에서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환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 뭐 피말리는 입시 경쟁, 수천만 원짜리 일타 강사 과외, 아, 이런 지금의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잠깐만요. 군대에서 대학 교육을 하고 심지어 거기서 각자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보통 군대라고 하면 뭐 개인의 개성보다는 획일적인 조직 문화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제안의 핵심인데요. 단순히 군사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복무기간 전체를 3대 7이라는 황금 비율로 나눕니다. 3대 7이요? 네. 30%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훈련과 정신수련에 할애하고요. 나머지 70%의 시간은 온전히 개인의 지적 성장과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사용하자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군대 내 IT 부서에서 실무랑 이론을 배우고, 인문학에 소질이 있다면 군 소속 연구기관에서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는 그런 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군대라는 어떤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전공이랑 진로 트랙을 제공하는 뭐랄까 일종의 국립종합대학 캠퍼스처럼 운영하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전액 무료라는 점이에요. 전액 무료요? 네.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너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봐라 하고 투자하는 시스템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나 공짜로 대학 교육을 받고 심지어 군대에서 아,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고 사회로 나온다는 겁니다. 돈 걱정, 진로 걱정. 그렇죠. 그걸 국가가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군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대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걸로 학업이 끝나는 건가요? 아, 그때부터가 진짜 심화 교육의 시작이라고 이 자료는 말합니다. 진짜 시작이요? 네. 군대 대학교가 보편적인 고등교육을 책임졌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제 학부 과정 없이 오로지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자기 적성이랑 재능을 확인하고 아, 나는 이 분야를 정말 끝까지 파고들어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진 소수의 인재들만이 진학하는 순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와, 지금 우리가 아는 대학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네요. 학비를 내고 다니는 학부 과정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교육개혁이 아니라 거의 뭐 혁명 수준인데요? 그럼 그 대학원 학비는 누가 내나요? 그것도 국가가 지원해 주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요. 국가가 직접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회랑 기업이 이미 충분히 성장하고 튼튼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아하.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대학에는 장학금이 필요 없다. 네. 군대 대학교가 무료니까요. 장학금은 오직 석사, 박사 과정에 도전하는 핵심 인재들을 위해서 기업이나 재단, 국가연구소가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라는 게 이상적으로는 들리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정말로 연구에 뜻이 있는 소수만 대학원에 남으면 사회 전반의 고등 지식 수준이 오히려 하향평준화될 위험은 없을까요? 이 자료의 저자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대다수가 졸업장이라는 그 간판을 따려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 전체의 지적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이 시스템에서는 모두가 군대 대학교를 통해서 탄탄한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나오고요. 그리고 학계는 정말로 연구에 미친 진짜 배기들만 남아서 인류 지식의 최전선을 개척하게 되는 거고요. 자료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부가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면 미련 없이 사회로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고요. 하하. 각자의 그릇에 맞는 역할을 찾아주는 것,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단순히 입시 문제를 해결하자고 군대랑 대학을 합친다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뭔가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교육개혁은요, 이 거대한 비전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제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명,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에 대한 역할까지 재정립하는 데 있거든요. 국가적 사명이요? 군대와 교육을 바꾸는 것과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길러진 인재들은 최고의 군사력, 방산 기술을 포함한 기술력,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춘 엘리트들이 됩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앞으로 인류 사회에서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유린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잠깐만요. 대한민국이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냥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거의 세계의 경찰 혹은 중재다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선언인데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나요? 그게 군사적 개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압도적인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발휘하는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정의와 공존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리더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시스템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전이 정말 거대하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정도령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 국가적 사명과 정도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결국 이 군대 대학교 시스템은 단순한 교육 개혁이 아닙니다. 이 제안의 저자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 진짜 이유를 바로 사도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도령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국민적 인성개조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거죠. 인성개조 프로젝트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하늘은 본래 한국의 인자들을 바른 길을 가는 리더, 즉 정도령으로 점지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서 사도령, 즉 사사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도 개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 실적, 내 승진만 챙기는 게 사도령이라면 우리 팀 전체의 성공, 더 나아가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정도령에 가깝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도령은 나, 내 가족 같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친구, 사회, 국가, 인류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도령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의 이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죠. 아하, 이 글은 한국인이 아주 특별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더 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잠재되어 있던 지혜와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현된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 읽으면서 좀 찔렸어요.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친구를 위해서 노력하면 일이 잘 되고 내가 욕심내면 그만 안 되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 아, 네네. 살면서 그런 순간 다들 있지 않나요? 나를 위해 뭔가를 할 때는 잘 안 풀리던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거나 팀을 위해 헌신할 때 신기하게 술술 풀리는 경험 말이에요. 아, 있죠. 분명히 있죠. 이 자료는 그걸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 불리는 한국인의 타고난 DNA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 설계의 근본 철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학비 걱정, 입시 경쟁, 취업 걱정 같은 개인의 사사로운 생존 문제에서 국가가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에너지를 전부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쏟으라는 겁니다. 아, 사도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거해서 모두가 정도령의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운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군복무부터 대학 교육,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이런 영적인 사명감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꿰뚫고 있네요.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이 곧 국가의 성장 과정이 되고 그것이 다시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정말 스케일이 큰 비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제시하는 모든 정책과 시스템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 개개인을 사사로운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서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쓸 수 있는 리더, 즉 정도령. 네, 정도령으로 키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료는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자 우리 국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인이란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존재라고 단언합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의 현실성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 핵심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일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